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마이너스 1000억 적자에서 매출 8조 흑자 전환한 2차 전지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어떤 기업이 흑자 전환하고 성장할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억 적자에서 매출 8조 흑자 전환한 2차 전지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SK온이 자금 확보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SK온이 자금 확보를 시작을 했고요. SK온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5,75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의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750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쓰는 거니? 라는 거죠. 이번 어음 발행은 설비 투자나 경영 활동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쨌든 이 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데다 썼다라는 건데, 미국에서 진행 중인 포드 합작사 블루오벌 SK 공장 건설과 현대차 합작 공장 건설 등 이렇게 공장을 건설하는 데 돈이 몇 조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5천억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현대차와 합작하는 조지아 공장은 35기가와트시 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이 5,750억 원도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5,700억 정도 있으면 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땡겨옵니다. 얼마? 이번엔 1조고요. SK온이 유상증자로 1조 원을 확보했고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이제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 유증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사람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정말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겠죠.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SK그룹이 구조 조정과 재무 구조 개선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느냐? 다수 국내 기업이 자본 조달을 위해 활용 중인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PRS라고 하는데, 이 주가 수익 스와프가 뭔가요? 이게 주가랑 수익이랑 뭔가 이 스와프가 되니까 뭔가 발행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계약 때 체결한 기준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이 10,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상승분을 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10,000원에 산 사람이 그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수익은 반납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기준가 대비 가격이 떨어지면 이 매수자한테 손실난 만큼 돈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적어도 원금은 지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까지도 이제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1조 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에는 한국투자증권, 제이온포스트, S프로젝트 이노, 그 다음에 브릴리언트 S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1조 원, 아까까지 합치면 뭐 1조 5,7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확보를 하고, 그럼 얘기하는 게 뭐 돈만 늘어나면은 SK온이
먹고 살 만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은 늘고 비용은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적이죠. 그래서 SK온이 지금 어떻게든 흑자 전환, 수익 전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까지 진행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작년 11월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해 입사한 사람들은 죄입니다. 작년 11월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체제의 SK온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으며, 전기차 판매 둔화가 장기화한 데 따라 조직 슬림화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100을 만드는데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 이 중에 최소 30%는 놀아요. 30%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럼 70명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100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실 30%를 잘라도 사실 크게 성장률에는 별 영향을 안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11월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이 희망퇴직이 사실상 거의 막 강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흑자전환 달성 시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게 낫죠. 희망퇴직보다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등을 합병해 추가되는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SK온이 또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죠.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희석됩니다. 그럼 얘네의 적자를 뭐 다른 회사의 흑자로 어떻게든 치환해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고 사실 요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온 자체만으로 오로지 배터리 사업에서만 흑자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인수합병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 수익 저기 수익 갖다 붙여서 적자를 마치 플러스 돌린 것처럼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배터리의 성장을 위해 희망퇴직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이번에 성장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금 투자하고 비용 줄인다고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질적인 성장이 만들어져야죠. 돈을 덜 쓴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질적인 성장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 시작이 이 조지아 공장입니다. SK온이 내달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대차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있죠. 거기서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미국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양산이 될 때 거기 SK온이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 거죠. 당초 미국 완성차 포드의 전기차용으로 운영되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포드 전기차만을 위해 만들었는데 이 조지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일부를 바꿔놨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합작 공장도 짓고 있긴 한데 그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단 선 공급을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이 공장의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11.7기가와트시로 SK온은 현대차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 합작 공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합작 공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단은 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일부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SK온의 이 질적인 흑자 전환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SK온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든 지금 11분기 연속으로 적자 내고 있던 거를 흑자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만 적자가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에 좀 줄 거고요. 이제 4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분기로 적흑자로 돌리냐 안 돌리냐가 결론 나는 겁니다. 1년으로는 올해가 적자겠지만 당연히 이 분기 흑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4분기의 이 조지아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SK온은 조지아에다가 배터리 공급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SK온은 사실 에코프로 BM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 SK온은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2차 전지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받기 시작한 거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2조 7천억 원 규모로 납품을 했고 2024년에서 6년까지는 4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6년이 안 됐고 25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24년부터 이미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올해 3월 SK온은 에코프로 BM 거린메이 중국 회사입니다.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랑 합작사를 설립하는 건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랑 연관돼 있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연관돼 있어도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이라 보는 거고요. SK온, 에코프로 BM, 포드 3사가 함께하는 합작사로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SK온이랑 에코프로 BM이랑 서로 손잡고 지금 뭔가를 만들어 나가거나 서로 간에 지금 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온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돌리기 직전이다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흑자 전환이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18조 5,920억 원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바이오 기업 말테오젠과의 시총 격차는 7,34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말테오젠 시총이 대략 뭐 17조 한 8천억쯤 또는 17조 한 9천억쯤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4분기에 약 1,10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 아마 4분기는 영업이익이 237억 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는 거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 조금씩 흑자 전환하면서 이번 4분기 때는 좀 크게 흑자 전환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제 2차 전지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돌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약 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수요가 어떻죠? 수요가 떨어지죠. 당연한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메탈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이 대부분 다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는 원가도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100만 원 주고 만들던 게 이제는 얼마? 뭐 한 30만 원 주고 만들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싸게 비싸게 팔면 좋은 거겠지만 이미 100만 원에 만든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만들면 30만 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재고평가를 다시 합니다. 지금 다시 재고평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 10개 있으면 1000만 원짜리였죠.
근데 이제는 얼마예요? 평가를 다시 때려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10개 되니까 30만원이니까 이제 몇 개입니까? 10개면 300만원인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냐? 실제 손실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평가 손실이 생긴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 원래 재고를 1000만원에서 찍찍 긋고 300만원으로 바꾼 거죠. 그럼 700만원이라는 평가 손실이 생긴 겁니다. 진짜 손실은 아니지만 장부상 손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이 다 어디? 예, 이렇게 마이너스 77% 안에 녹아든 거죠. 그래서 이 손실 난 거 그럼 700만원 날라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터리가 또 많이 팔리면 거기에 따라 내가 30만원이 아니라 뭐 60만원, 70만원에 팔면 그만큼 다시 환입이 돼요. 수익으로. 그러나 보니 이 77%가 우리가 순손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뭐 다시 내년에 환입이 될 거고 그 환입액까지 계산을 대충 때리면 내년은 2,490억 원으로 약 600% 증가하며 완전한 회복세가 전망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는 조금 방금 전에 말했던 이유들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었다. 좀 우리가 힘들고 적자가 좀 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내년 되면은 다시 성장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이동채 전 회장이죠. 간담회가 최근에 진행이 됐고요. 에코프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상임 고문으로 선임된 이 전 회장은 경영복귀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 자체한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의 양극 소재 밸류 체인을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배터리 소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이 밸류 체인 만들어서 우리끼리 양극재 저렴한 가격에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전구체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전구체 생산량 2배로 늘리죠. 11만 톤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현 경영진이 이전 회장의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우리 주가가 좀 삽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캐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의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되는 구간이고 이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되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게 바로 4분기부터 시작이다. 4분기부터 내년 1, 2, 3, 4 쭉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이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적자가 1100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흑자를 조금 돌려요. 정말 찔끔찔끔 돌리죠. 그 다음에 3분기도 거의 찔끔. 이거 합쳐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언제 4분기에 빠르게 실적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적이 전환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적자가 좀 나고 실적이 좀 개판을 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2천억대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제가 관심 좀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SK 에코프로 BM이고 올해 실적이 좀 개판이지만 내년에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HBM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EUV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8일, 7일, 4일, 2일, 30일, 30일, 2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